오늘의 사건의 재구성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제목은 어떤 걸로 만나보면 될까요? 오늘 사건 제목이 차 수리비 내놔네요. 차 수리비를 내놔. 어떤 사건일지는 잘 이거 갖고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재구성된 사건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샵 1943 우물정 1943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네, 오늘 출연은 70대 노인 역의 박경민 변호사님. 오늘 노인분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주인을 제가 하고요. 이거는 실제랑 똑같네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거는 그냥 연기가 아닌데요? 그냥 본인 입장인데 그냥 본인인데요, 딱.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 와이프 역으로 우리 황인찬 아나운서. 아마 벌써부터 시동을 걸게요. 청자분들 미리 제가 불쾌감을 드려서 양해 말씀 제가 미리. 제가 주례를 봐준 느낌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네. 본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야, 일 봤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가자. 그래 가자. 우리가 차를 어디다 뒀지? 몰라. 자기는 그것도 몰라? 저기 빌라 앞에 뒀잖아. 아하, 그렇지. 역시 당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단 말이야. 나 자기 뽁뽁 눌러 찾으려 했지. 어서 가자.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 마이 갓, 이것 봐. 뭐야. 누가 이런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내 차 앞유리 이거 붙였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주차 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 뭐야 이거? 자네들이 이 차 주인이요? 어딜 갔다가 씨발 잊은 거요? 어머, 이러기 있게 없기? 아니, 차 유리에 이런 거 떡까지 붙여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자네들은 여기 빌라 사람도 아닌디 딱 어디 주차를 하고 가버리면 있기 없기? 아니 어르신, 그래도 그렇죠. 차 곧 뺄 텐데 이거 잠깐 주차했다고. 이게 비싼 차예요. 이거 이런 거 붙여놓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여. 그래 시방 여기 다 차 그냥 받치고 그냥 어딜 댕겨오는지 모르지만 요렇게럼 전화번호도 댕기지 않으면 어찌라는겨? 금방 오니까 그랬죠. 자네 시계만 금방이지 내 시계는 금방이 아니여. 금방 얼어 죽었어. 아니, 어르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쩌면 좋아.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잖아. 진짜? 뭐야, 진짜네? 어르신! 붙이시더라도 이게 잘 떨어지는 접착제로 붙이시거나 와이퍼에 종이를 끼워 놓으셔야지. 이 집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달력 쭉쭉 찢어서 그냥 있는 접착제로 붙여버렸지. 불법 주차한 네 놈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여? 그게 뭐 달라고 연락처도 안 써붙이고 가불어? 자기야, 이거 수리센터 가서 때리면 견적비 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저번에 내 친구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도 한 100만 원 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왜야? 이런 얼어 죽을 200만 원 100만 원? 그까이 그 대출 떼면 되지. 무슨 2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어머, 할아버지. 상층이야? 할아버지, 이거 그냥 차가 아니라 신명규 노무사님이 차는 고급 외제차라고요. 그 정도면 수리비 200도 넘게 나와요. 빨리 주세요. 맞아요,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소송 갈 겁니다. 뭐야 못 줘. 니들이 먼저 잘못했잖아.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양심은 참말로 고급지 못하는 거면 소송 가고 싶으면 가. 나 박형윤이 부르면 된게. 네, 차 수리비 내놔. 오늘도 재미나게 꽁트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 결과는 진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진짜 궁금합니다. 우선 주차 문제라는 게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도로법상 도로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딱지를 뗀다거나. 네, 근데 그렇죠. 사유지. 아하. 사유지가 문제예요. 여기 같은 빌라 주차장. 그렇죠. 이런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민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사건 다룰 때 사유지는 뭐 경찰 출동해서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정말 답답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좀 그런 경우군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그런 거고 이게 빌라 주차장이어가지고 이게 관리하시는 분이 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 되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소위 보면은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종이 달력 있죠. 그거에다 그냥 쓰셔가지고 그냥
그 여러 가지 본드로 이게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지 않아요? 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잠깐 약간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화나는 걸 수도 있지만 자동차 앞유리에 예. 강력 접착제로 부착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뛰려고 했는데 못 뛰었어 시간이 예, 없어서 예.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상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있잖아요. 왜? 예. 있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스티커를 뗐는데 일부 네. 그 찐득한 뭐 덜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가 달력으로 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냥 우리 와. 우리 거의 강력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뭐 네. 붙이는 거 그걸 네. 붙이신 거예요. 그 전에도 주차 문제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만약에 네. 이 사건을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 강력 본드로 내 차 말고 다른 사람의 차에 이렇게 붙이기까지는 어허.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스트레스, 행동인데. 많은 스트레스. 근데 이게 예. 우리는 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마을 변호사 하면서 시골도 가잖아요. 네. 네네네. 시골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그 과거에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응징 예. 그 방법이 전혀 꺼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정말 그 동네에서 잘못하면 멍석말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공동체 의식 때문에 누군가 뭘 잘못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그게 응징한다.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향약 그렇죠. 불에 뭐 이런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아직 이런 디지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께서는 옛날에 그런 도덕과 예의, 그다음에 우리가 그 했던 뭐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던 예. 관행, 뭐 요거 6.25 생각하시는 분이 사상.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네.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뭐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맞아요. 어르신분들이 경비하시면서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훈계 예.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설정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계신 분들은 미리 이런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전 교육 같은 걸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씀이네요. 예. 예. 6175님께서 분노에 가득 찬 문자 하나 네. 보내주셨습니다. 예.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아 맞아요. 한번 당하셨나 봐요. 그거는 이런 거는. 고의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고의예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돈 물어줘야 됐나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일단 형사처벌을 받으셨어요. 어이구. 할아버지께서 예, 네. 형사처벌 받으셨어요. 왜 형사처벌 받았냐면 예. 우리가 이제 손괴죄예요. 재물 손괴죄. 이게 이제 우리 차량에다 붙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차량 앞유리에다가 붙였을 때 잘 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시야가 가리죠. 아, 그럼 그렇죠. 자동차가 시야 가리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가죠. 이 차량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예. 차량의 효용성, 차량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거를 제한하게 하는 피해가 입혔죠. 핵심적인 기능에 장애를 입혔다. 그죠. 이게 이 앞유리 같은 데 붙이면 이게 이제 스티커도 붙이는 요령이 있어요. 그 시야를 가리지 않고 예. 다른 곳에 붙였을 때는 손괴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았고 다행히 이제 우리가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벌금형에 대한 이제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예. 벌금까지 납입은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수리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수리비는 이제 견적을 막 받아왔는데 네. 견적이 이제 뭐 그때 보니까 뭐 200만 원인가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싸다. 예, 견적에 나와 있는데 이 견적 같은 경우 사실은 견적만 받고 네.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리를 안 받았어요. 실제로는. 그랬겠죠. 예, 수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외차가 그러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수리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형사 배상 명령 신청제도 배상 명령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아마 그게 수리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받으시려면 민사 소송을 하거나 자차로 처리한 다음에 보험사에서 이제 구상 청구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아마 해소가 되었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데요. 이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벌금을 네. 안 내셨다고 했잖아요. 집행을 안 하니까. 아,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벌금이 나와도 벌금을 내는 게 아니군요. 예, 바로 사실? 내지는 않죠. 집행이 유예됐으니까. 음. 예. 일단 기록은 남겠죠. 기록 남죠. 네. 이제 우리가 벌금 50만 전과인데 원 원래 이제 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없었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뭐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벌금이 나왔을 때도 좀 선처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선고
유예라는 게 있었어요. 선고 예, 자체를 예. 안 하면은 판결이 효력이 없는 거죠 아직. 그렇죠. 선고 유예가 되는 예, 거니까. 근데 예. 집행유예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강제로 안 뺏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안 뺏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면 상관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예. 잘못은 했다라고 예.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잘못은 한 거죠. 이제 수리비가 정확하게는 한 212만 원 정도. 그럼 근데 이렇게 소송으로 예. 가면 사실 이게 소송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이제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네. 큰 비용을 생각하는 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에게 줘야 되는 보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송은 강제성이 없어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그 소송을 할 때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자로도 의견이 엄청 갈리고 있어요. 엄청 네, 갈리죠. 5641님께서는 스티커 붙이신 분이 좀 심하셨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았을까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요. 3594님께서는 전화번호 없이 추천 불법 주차가 잘못한 하고 좀 욕설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6175님도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열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전화번호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 네. 자, 또 이런 경우에는 차 수리비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수리는 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수리를 하고 안 하고가 재판에 조금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오.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는 그냥 네. 그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는가가 양형 기준에 포함이 돼요. 네. 손괴로 인해서. 네.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되면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수리비가 뭐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망가져서 수리비를 500만 원 쓴 거하고 네. 견적만 나온 거하고 실제 수리가 안 됐으면 이 견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상황이 나오면 법원 감정인을 통해서 수리비를 감정을 받아야죠. 근데 보통은 견적보다는 감정이 싸게 나와요. 감정은 표준 금액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그 뭐 입간판 저번에 한번 이야기. 이게 사례가 또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또 예.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예. 무단 주차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입간판을 차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주차 금지 써 있는. 예, 주차 금지 그걸 차 위에다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는 차 위가 좀 긁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수리비가 35만 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재물손괴를 또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차량 위에 올려서 긁혀가지고 수리비가 35만 원인가 나왔으니까 네. 이것도 재물손괴다 해서 벌금 70만 원 선고했어요 1심에서. 그런데요? 예,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가 왜요? 바뀐 거죠? 왜 무죄가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 곧바로 가서 이제 뭐 견적을 받고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은 다음에 6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그 견적을 받았고 실제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흠집이 났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손해가 이제 그렇게 났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손괴가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막 지금 문자 주시는 청취자분들 마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네. 한번 직접 겪은 일인데 예. 여기 MBC 주변에 식당이었어요. 뭐 식당 근데 많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가게 문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놓은 거예요. 너무 안 네. 되시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예. 막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고 거기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술을 먹고 다른 곳에서 잤나 봐요. 네, 인사불성이 네, 되군요. 인사불성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차를 언제 찾으러 왔냐면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저녁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차들이 너무한다. 다른 차들이 이제 또 이중 주차 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차를 빼달라고 해도 번호가 없으니까 연락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저는 정말 이해는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가요. 네, 이해는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이 오늘 저희가 한 이거에서 어르신은 접착제를 이제 해서 붙였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않을 줄을 모르고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의도도 예. 좀 의도가 봐야죠. 조금 중요한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이게 그 처벌이 되는 거는 그 고의성, 예.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예, 그 예. 제재에 적합한 가장 이제 최소 침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르신이 한 거는 본드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본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사실. 너무나 강한 풀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입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긴 한데 그걸로 네. 인해서 과연 망가진 게 맞느냐 이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본드는 흔적이 남으니까 당연히 입증이 되는 거고 이 플라스틱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영화성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것도 곧바로 그게 이제
올려놓기만 한 게 아니라 올리면서 막 긁었다든 이러면은 네. 또 손괴가 됐겠죠. 이게 의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네.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차에 눈이 쌓이니까 네. 이제 나무 빗자루 같은 걸로 오, 막 이렇게 네. 눈을 쓸어서 막 차에 흠집이 난 그런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선하시잖아요. 예. 혹시나 차가 얼까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리비가 나오면 마음이 착하니까 감형 이런 것도 좀 들어가나요?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손괴죄 성립 여부는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민사상으로는 그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훼손이 될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선한 마음 때문에 감경되지는 않고 그 소재를 좀 어떻게 소재나 생각을 이런 걸로 했는지. 해서 그걸 그 예견 가능성의 범위 정도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경받을 수는 있을 여지는 있죠. 아, 법은 또 그러니까요. 한없이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런 부분은 또 좀 차갑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지금 우리는 아까 여기서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게 과연 그 불법 무단 주차가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 스티커를 붙인 분이 잘못이냐 그러잖아요. 네. 법은 그 두 개 행위를 딱 독립해서 떨어쳐놓고 판단을 해요. 이것도 잘못, 이것도 잘못. 네.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네. 이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붙이고 현재도. 있죠. 예, 붙이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도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예, 문제가 될 수 있고 오. 사실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규약이나 이런 데서 제재로 네네네.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예. 조금 이제 유법성 여부는 상쇄가 되긴 할 건데 예. 이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민사적인 부분 몰라도 형사적인 부분 아까 제가 시야 가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야를 가리는 거하고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손괴죄에서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좀 네. 고려해 보시고 떼는 것도 막 정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화학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별도로 맡겨서 떼야 되는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티커 한 번씩 붙이잖아요. 예. 그런 정도랑 하면 상관이 없죠. 아. 예. 또 네. 불법 주차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네. 불법 주차 관련한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예. 또 시간이 그렇군요. 제약이 있다 예, 보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근데 궁금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불법 주차한 차량 얄미워가지고 네. 일부러 그 앞에 바짝 주차하거나 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타이어로 조금 해서 막아놓거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는 응징한다고. 직접적으로 아직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빼게 하거나 못 쓰게 한 거는 명확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처벌이 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우리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그걸 안 빼줘가지고 어떤 내가 업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무단 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장 관리하는 분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먼 얘기예요. 예. 실제로 고소하고 처벌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업무를 못하는 것 때문에 형사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이런 곳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이제 관련이 없는 분들이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라고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거는 사유지라기보다는 공유지예요. 예. 여러 명이 공동을 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완전 사유지는 아니죠. 물론 그 단체의 사유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적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정말 사유지에다가 차 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일정 시간, 일정 일자를 지나게 되면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이게 강제 조치를 즉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해야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이게 개인적인 구제 때문에 더 큰 범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층간소음 생각해 보세요. 막 살인 사건 나고 그렇죠. 하죠. 이거라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예. 그 질문하고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 2065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희 빌라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빌라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주차 시비가 발생하면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 관여가 불가능하냐? 예, 불가능해요. 그럼 아하. 경찰은 불러도 예. 관여가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조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 경찰의 원래 그 직무 범위가 민사에는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에헤이 둘 다 양보하시고 조금 예, 그 정도 이제 이 정도만 가능하다. 예. 아우 너무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차를 강제로 치르게 못 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예. 답답하시겠어요. 민원은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우리가 형사 처벌이라기보다는 네. 행정상 제재로서 그러니까 예. 우리 주차 위반하거나 이게 뭐 속도 위반하거나 그러면 범칙금 우리가 나오잖아요.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뭐 많이 하지 마시고 5만 원씩 부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수리비 내나 이렇게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예. 박혜원 변호사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기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